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장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소장을 받게 되면은 그게 이혼 소장이든 민사 소장이든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질 수도 있다. 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보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실무상으로는 조금 저는 의미를 달리 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우리 가사소송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받고 나서 내가 한숨 쉬는데 일주일 갑니다. 내가 이혼을 정말 해야 되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한 일주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대응을 해야지 하고 변호사 알아보는데 또 한 일주일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벌써 2주가 갔어.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 4주라고 쳤을 때 2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주 안에 내 변호사가 모든 내용을 다 쓴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뭐냐면 30일이 지나서 판사님이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에 저한테 무슨 통지서가 와가지고 그걸 읽어봤더니 넌 패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고 판사님이 먼저 선고 기일을 잡아야 돼요. 그죠? 당신이 답변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원고 청구대로 해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령 진행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진행을 한다고 쳤을 때도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잡죠. 그러면 1월 1일에 소장을 받았다. 그럼 선고기일이 한 달은 넘겨야 되니까 2월 15일로 해서 나는 선고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 2월 한 달은 넘었지만 2월 15일 전에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내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갑자기 내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다. 선고기일이 다 통보가 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30일이 지났으니까 자동으로 넌 패소라고 해서 문서가 날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30일에 목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지만 그러면 30일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과시켜도 되냐? 절대로 그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소송이라는 거는 판사님한테 우리가 판결을 받는 절차예요. A와 B가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는 절차인데 A야 원고니까 자기가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B는 이 소장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는 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해가지고 30일 안에 답변을 내세요라고 판사님이 선생님이라면 우리한테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를 받은 B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판사님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30일 지나도 바로 그렇게 기각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된다더라 하면서 넘겨버리면 일단은 우리의 첫인상이 나빠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30일을 100% 반드시 지키느냐? 오히려 저는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안 지키지만 30일 안에 무엇은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반소장이든 답변서든 간단하게 내는 스타일이라면 30일 지키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하루면 씁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근데 제 스타일은 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첫 서면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사도 많이 하고 글도 조금 풍부하게 쓰고 이렇게 해서 첫인상 처음에 빡 이렇게 밀어넣는 서면을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뢰인이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완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B가 소장을 받고 나서 한 고민을 2, 3일 하고 그죠? 변호사 선임한다고 또 알아본다고 또 한 일주일 보내고 또 변호사비 준비한다고 또 며칠 또 보내고 이래가지고 최소한 한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변호사가 보통 선임이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30일이라는 기한은 첫 번째는 선임된 변호사가 선임서는 제출하는 게 좋아요. 선임서를 낸다. 그러면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이라는 거는 뭔가 A가 뭐 냈다면 그 다음은 보통 한 달 정도 시한을 주거든요. 소송을 준비하거나. 그럼 선임서만 내도 법원 판사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B가 변호사 선임했네. 30일 소장 받고 30일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강간무소식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선임서를 냈네. 그러면 선임서를 낸 날로부터 한 30일 정도는 여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상대방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고 쪽 대리인으로 소장을 막 접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1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답변 안 하면은 막 재촉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한 달 안에 답변을 안 하면은. 근데 상대방이 1월 15일 날 변호사 선임서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B도 이제 대응을 하겠지 이래 생각하면서 변호사가 15일 날 선임서를 냈으니까 한 달 안에는 안 대응을 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임서가 들어가고 나서 한 30일 정도는 법원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 텀을 줍니다. 근데 이 선임서가 들어가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은 상대방 변호사가 왜 일을 하든 뭐 너무 답변이 늦으니까 기일 지정을 해달라고 하든 법원에서 이제 답변을 슬슬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든 이렇게 이의가 들어올 수는 있다. 절차적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임서 접수하면서 보통 간단 답변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 답변서를. 간단 답변서는 뭐냐면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쉽게 말해서 한 줄 간단하게 적힌 답변서 내고 구체적인 반론은 추후에 이제 변호사 선임됐으니까 추후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임서만 내든지 간단 답변서를 내놓고는 다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또 그러면 한 달을 지나면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조금 뭡니까? 조금 내가 소송이 늘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판사님도 별로 안 좋아할 거고 보통은 이제 선임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는 이제 답변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소장을 받고 나서 변호사 선임서나 간단한 답변서도 안 내고 한 달을 도기화시키는 것은 나는 B의 첫인상을 괜히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거를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뢰인분들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이걸 물러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특히나 이혼을 거부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일 지났다고 뭐 안 돼. 나 알아봤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태도도 뭐 그냥 답변서도 안 내고 막 시간만 질질질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도 재판을 잘 받아야지 자기가 이혼을 거부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현실 도피적으로 소장은 받았지만은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도과시키고 나중에 이제 30일 한참 지나가지고 판사님이 이제 뭐 좀 하세요 이러면은 이제 뭐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첫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오늘은 소장 받고 나서 30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